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해보는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어요. 자, 오늘은 그 핸드크림을 만들 건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핸드크림은 말 그대로 손에 바르는 크림이죠. 우선 그 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화장품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화장품 하면은 주로 떠올리시는 게 메이크업 화장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화장품 그러면 사람의 피부에 바름으로써 사람의 피부를 좀 더 윤택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 이것이 바로 화장품의 정의예요. 의약품처럼 그 발라서 뭐 어떤 약효를 느끼는 그런 그 효과를 보는 그런 것들은 화장품이라 칭하지 않고요. 법률적인 해석으로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바르는 제품을 화장품이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더 기능을 더해서 우리는 미백 화장품이라든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름 붙이게 되죠. 그런데 화장품이라는 것의 정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화장품의 종류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화장품의 종류는 크게 말씀드리자면 피부에 직접 바르는 기초 화장품이 있고, 그리고 피부를 좀 더 밝고 뭐 예쁘게 보이게 하는 메이크업 화장품이 있죠. 그래서 그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스킨토너, 로션, 크림, 에센스 이런 것들을 기초 화장품이라고 하고요. 또 메이크업 화장품 하면 피부에 바르는 그 비비크림 아시죠? 밝게 만들어주는 비비크림과 파운데이션, 그리고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눈에 하는 아이 메이크업 화장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뭐 여러 가지 그 화장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분류를 하자면 이렇고요. 또 그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세정용 화장품이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도 접해봤던 비누, 그리고 바디워시 하는 그런 그 액상의 클렌징 제품, 또 그 화장을 지울 수 있는 클렌징 제품이 있죠. 폼 클렌징이라든지 또 그 오일 클렌징이라든지, 그리고 또 쉽게 만날 수 있는 비누, 비누도 역시 요즘은 화장품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해주고 두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헤어 샴푸, 이런 것들이 모두 화장품류에 속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별하자면 기초 화장품인 피부에 직접 바르는 기초 화장품, 그리고 피부색을 밝게 한다든지 색상을 집어넣는 메이크업 화장품, 그리고 두발이라든지 몸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클렌징, 세정용 화장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로션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션은 스킨토너와 달리 그 여러 가지 원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섞여서 크림 색깔 형태의 그런 하얀색의 액상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을 로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로션은 식물성 기름 또는 뭐 광물성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정제수를 사용해서 두 가지를 유화를 시키는데 그 안에 매개체가 되는 게 바로 유화제겠죠. 유화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썼던 것들 중에는 올리브 리퀴드라고 하는 올리브엠 300이라는 그 제품 번호가 있는 그런 유화제가 있고, 또 여러분이 올리천이라고 저하고 사용하셨던 원료가 있을 거예요. 올리천, 이거는 사실 그 정확한 이름은 올리브엠 천이라고 해서 만드는 회사에서 그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얘는 이제 올리브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유화제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화제가 있습니다만 로션부터 크림까지는 이런 올리브엠 천이라든지 또 뭐 올리 300이라든지 기타 뭐 에멀시파잉 뭐 에이전트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유화제들을 섞어야지만 물과 기름이 섞이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물에다가
그 오일을 떨어뜨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절로 스며들지는 않잖아요. 아주 강한 힘을 가해서 막 흔들면 일시적으로 분산은 돼요.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그 자연 현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렇게 살이 있고 뼈가 있지만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그것이 다시 그 분해가 돼서 아주 작은 그런 그 분자 원자가 돼서 이 땅에 다시 스며드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션을 만들고 잘못 만들게 되면 그 기름과 물이 다시 분리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얘네들이 오랫동안 형체를 유지하는 거고요. 길게는 3년 이상도 갈 수 있지만 보통 화장품들이 3년 이상이 가게 되면 그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현상, 또 부패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그 모양이 이제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화제를 반드시 사용해야 로션이나 크림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그러면 로션과 크림의 차이는 무엇이냐? 로션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발랐을 때 약간 흐르는 형태의 그런 그 하얀색 액체잖아요. 그래서 약간 흐름이 있는 것들은 로션에 속하고요. 또 딱딱하게 우리가 손으로 떠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크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엇이 그러면은 달라서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느냐? 물론 원료의 비중,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첫 번째는 그런 그 차이를 만들게 되고, 또 하나는 유화제의 양에 따라서도 그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에서 썼던 이런 그 식물 오일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로션이나 크림을 만들 때 쓰는 오일은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라든지 캐놀라 오일이라든지 포도씨 오일처럼 우리가 흔히 집에서 요리할 때도 쓸 수 있는 그런 식물성 오일을 쓰죠. 그런데 간혹 이 오일 말고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식물성 오일을 잘 쓰지 않아요. 주로 어떤 걸 쓰냐 하면, 여러분들이 화장품 뒤에 보면 전성분이 보이죠? 전성분에 보시면 미네랄 오일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미네랄 오일은 말 그대로 그 미네랄을 농축해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석유계 오일인데 석유에 있는 것들을 정제를 해가지고, 우리 보통 차에 기름 넣는 게 뭐죠? 휘발유죠. 네, 휘발유처럼 이렇게 정제를 하는 거예요. 정제를 아주 깨끗하게 여러 번 거쳐서 만드는 게 바로 광물성 오일인 미네랄 오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오일은 엄밀히 따지면 식물 오일하고는 좀 다르겠죠. 물론 석유 같은 것들도 나무가 오랫동안 그 땅 밑에서 이제 분해가 되고 썩으면서 생기는 것들이어서 엄밀히 말하면 자연에서 온 거니까 천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은 보통 천연 화장품에 쓰는 오일, 그러면 천연 오일은 이런 그 식물에서 유래된, 식물에서 가지고 온 그런 오일을 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수업을 하는 DIY 수업에서는 미네랄 오일을 저희가 쓰지 않고 이런 식물 오일을 쓰는 거예요. 미네랄 오일도 사용하는데 아주 가볍고 좋죠. 근데 천연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 인기가 없는 오일 중에 하나거든요. 미네랄 오일 말고도 실리콘 오일이라고 해서 합성을 해서 만든 오일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바르면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주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바르고 나면 이렇게 금방 스며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근데 실은 걔가 피부에 스며드는 거는 아니고요. 휘발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휘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가벼운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천연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식물성 오일들을 사용하는 거를 흔히 그렇게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그 석유계 오일이나 실리콘 오일, 광물성 오일들은 저희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갖고 계신 모든 그 식물 오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식물 오일들은
자연에서 온 거기 때문에 분해도 빠르고 하천에 흘러 들어갔을 때 그 생분해가 빠르기 때문에 환경을 해치는 그런 비율이 적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식물 오일을 가지고 저희가 로션과 크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일의 그 비율이 달라요. 로션은 물과 오일이 섞이는 중에 그 오일의 비율이 보통 한 12%에서 15%, 뭐 16%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오일의 비중이 전체 비중의 비율의 15%를 넘지 않는 경우가 흔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물과 기능성 추출물이라든지 또 방부 역할을 하는 기능성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크림은 그거보다는 오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적게는 18%에서 많게는 25%까지 그 사이에 오일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역시 기능성 원료나 물, 뭐 여러 가지 추출물들 이런 것들을 써서 섞어서 유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우리가 좋아하는 향을 섞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화장품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유화를 시키게 됐을 경우에 그 유자가 뭐냐 하면 젖 유자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분유도 먹고 우유도 먹었잖아요. 그 유자가 젖 유자거든요. 우유는 소한테서 나오는 젖, 그래서 우유, 그죠? 분유는 그것을 가루로 만든 분말 형태의 젖,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자를 쓰는데 그 기름과 물을 섞어서 유화제를 넣었을 경우에 얘네들이 빠르게 회전하는 그런 기계를 통해서 얘가 하얗게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유화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화제하고 기름과 물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빠른 회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그 유화가 된 로션과 크림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유화를 시킬 때 저희가 보통 그 비커에다가 만들어서 집에서 하실 때는 사실 용기나 기계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으실 건데요. 제가 이따 시연을 해드리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스파츌라를 가지고 물과 기름, 오일을 세 가지를 유화제 세 가지를 섞어서 얘를 열을 가해서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잘 섞일 수 있는 온도까지 만든 다음에 두 가지를 섞어서 기계 또는 이런 스파츌라로 빠르게 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저은 다음에 하얗게 유화가 되면 그 다음에 원하시는 추출물들, 기능성 추출물들을 넣고 여기에 아로마 오일을 넣고 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로마 오일을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아로마 오일은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넣어서 한두 방울만 넣어서 이제 향을 좋게 해서 쓰시는 거고, 간혹 그 인공 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그 향을 넣어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저희는 천연 디아이어이기 때문에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렌지 레몬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오렌지 레몬은 사실은 뭐 조금 더 양을 좀 쓰게 될 경우는 광독성이라고 해서 햇빛에 나갔을 경우에 약간의 그 잡티가 생긴다든지 또 뭐 이렇게 뾰루지가 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크림이나 로션처럼 기초 화장품에 넣는 것들은 그 오렌지 레몬 같은 거는 좀 빼고 로즈라든지 로즈 우드, 또 라벤더 뭐 이런 그 종류, 꽃 종류에서 나온 것들을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2교시 수업에서 제가 그것에 대한 또 설명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림과 로션의 차이, 그리고 크림은 어떤 형태로 만드는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또 화장품의 종류, 그 화장품 종류마다 특징이 있는 것들, 그런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